밥은 혼밥이 최고예요. 윗사람과 같이 먹으면 너무 빨리 먹어 맛도 모르고 배만 채우고 계급이 깡패라고 윗사람 눈치 보며 밥까지 먹어야 하니 저는 혼밥할래요. 요즘 먹방 연예인 유튜버 등등 먹는 거 보면 아주 기가 막힘. 후루룩 쩝쩝. 옛날 같았으면 쌍스럽다고 욕 먹을 식사법이죠. 그 사람을 알고 싶으면 함께 식사를 해보라는 말도 있죠. 생각보다 많은 게 보입니다. 나이 50 넘어보니 식사를 같이 해보면 정말 어지간히 보이는 것 같아요. 식사 예절 아주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상대방이 식사값을 내야 하는 때에는 절대 비싼 음식을 주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히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식사 대접한다고 하면 비싼 거 주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먹을 것이 귀하고 탐을 내어야 할 상황이었겠지만 현재는 먹을 것을 욕심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게다가 식욕이 많은 사람도 있고 식욕이 약하여 식탐이 소극적인 사람도 있죠. 곱빼기를 시키는 사람도 있고 나오는 음식도 못 따먹고 수저를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곱빼기는 자신의 선택일 뿐 그것으로 인품을 운운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밥 먹는 모습을 확인하시나요? 밥 먹는 모습을 확인해 보면 진짜 본성이 보일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산 정약용이 겪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깨달은 삶의 진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께서 18년의 긴 유배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남겨주신 깊은 지혜와 인생 명언들을 오늘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사람의 참된 본성을 알고 싶거든 그가 밥 먹는 모습을 세심히 관찰하라. 정약용의 말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럽고 솔직한 순간에서 드러나는 진면목을 읽어내는 깊은 지혜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점잖은 체하고 교양인처럼 행동하던 사람도 밥상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정약용이 전하는 이 깊은 통찰을 통해 타인의 속마음을 정확히 파악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음식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표정과 반응을 놓치지 마라. 정약용은 사람이 음식을 바라보는 첫 시선에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욕심스러운 눈빛으로 음식을 훑어보며 어떤 것을 먼저 먹을지 계산하는 자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탐욕을 감추지 못합니다. 반대로 음식을 대할 때조차 차분함을 유지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보이는 자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자제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의 기본 성품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이니 절대 놓치지 마라. 상 앞에 앉는 자세와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라. 바른 자세로 앉아 정중한 모습을 보이는 자는 기본 예의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비스듬히 앉거나 다리를 벌리고 앉는 자는 예의가 부족하거나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없습니다. 또한 자리를 선택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좋은 자리만 골라 앉으려는 자는 이기적이고 어른께 좋은 자리를 양보하는 자는 겸손하고 예의 바릅니다. 어른이 수저를 들기 전까지 참고 기다리는지 면밀히 관찰하라. 이 작은 행동에서 그 사람의 예의와 인격 수준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조급하게 먼저 젓가락을 들려 하는 자는 인생의 다른 순간에도 차례와 순서를 무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약용은 이를 두고 밥상머리에서의 기다림이 곧 인생의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릴 줄 아는 자는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릇을 갖춘 사람이니 이를 명심하라. 수저를 드는 방법과 쥐는 자세도 세심하게 보라. 정확한 자세로 단정하게 쥐는 자는 기본기가 탄탄하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어색하게 쥐거나 올바르지 못한 자세를 보이는 자는 기본 교양이 부족하거나 배우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또한 수저를 다루는 속도와 움직임에서도 그 사람의 성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자는 성급하고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하는 자는 소심하거나 우유부단합니다. 반찬을 선택하고 집어먹는 방식을 면밀히 지켜보라. 좋은 반찬만 골라 먹으려 하거나 큰 것만 집어먹는 자는 세상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취하려 합니다. 가까이 있는 반찬부터 순서대로 먹거나 적당한 크기로 집어먹는 자는 주어진 상황에 만족할 줄 알며 겸손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정약용은 특히 이 점을 강조하며 밥상에서의 탐심이 곧 세상에서의 탐욕이라 했습니다. 작은 반찬 하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전체적인 가치관이 드러나니 이를 명심하라. 음식을 먹는 속도와 리듬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빨리 먹는 자는 성격이 급하고 깊이 사고하기보다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자는 일을 처리할 때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너무 느리게 먹는 자는 우유부단하거나 지나친 신중함으로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적당한 속도로 차분히 먹는 자만이 삶의 균형을 잘 잡고 살아갑니다. 정약용은 밥 먹는 리듬이 그 사람의 인생 리듬과 같다고 했으니 이를 잊지 마라. 음식을 씹는 소리와 방법에도 귀를 기울여 보라. 입을 다물고 조용히 씹는 자는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기본 예의가 몸에 밴 사람입니다. 소리내며 먹거나 입을 벌리고 씹는 자는 자기 중심적이거나 남의 시선에 둔감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 문제를 넘어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작은 소리 하나에서도 그 사람의 사회성과 배려심을 읽어낼 수 있으니 놓치지 마라. 함께 식사하는 이들을 대하는 모습을 세심하게 관찰하라. 혼자만 맛있게 먹기에 급한 자와 다른 사람의 식사 상황도 살피며 챙기는 자 사이에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물그릇이 비었는지 살피고 반찬을 권하며 함께 나누려는 자는 평소에도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식사에만 몰두하는 자는 이기적이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정약용은 밥상에서 보이는 마음 씀씀이가 곧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이라 했으니 이를 명심하라. 국물을 마시는 방법과 소리에도 주목하라. 그릇을 두 손으로 정중히 들고 조용히 마시는 자는 예의가 바르고 차분한 성격입니다. 한 손으로 들거나 소리내며 마시는 자는 성급하거나 예의가 부족합니다. 또한 마지막 한 방울까지 깨끗이 마시는 자는 아까워할 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며 대충 마시고 남기는 자는 물건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밥을 먹는 방법과 양에서도 그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떠서 깔끔하게 먹는 자는 절제력이 있고 계획적입니다. 한 번에 많이 떠서 먹거나 흘리면서 먹는 자는 욕심이 많거나 조심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밥알 하나까지 깨끗이 먹는 자는 검소하고 감사할 줄 알며 함부로 흘리거나 남기는 자는 낭비벽이 있습니다. 젓가락질과 숟가락질의 정확성도 살펴보라. 정확하고 능숙하게 사용하는 자는 기본기가 탄탄하고 섬세함이 있습니다. 어색하거나 서툰 자는 기본 교육이 부족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수저를 올바른 위치에 놓는지 함부로 놓거나 소리내며 놓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음식을 남기는 태도에서도 그 사람의 성품을 명확히 엿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깨끗하게 먹으려 노력하는 자는 물건을 아끼고 감사할 줄 압니다. 함부로 남기거나 먹다가 그만두는 자는 다른 것들도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음식 한 톨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참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으니 이를 잊지 마라. 이는 절약 정신과 감사하는 마음을 동시에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식사 중 대화하는 모습도 절대 놓치지 마라. 입에 음식을 넣고 말하는 자는 기본 예의가 부족하고 상황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음식을 완전히 삼킨 후 차분히 대화에 참여하는 자는 절제력과 예의를 갖췄습니다. 또한 어떤 내용의 대화를 나누는지도 중요합니다.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는 사고에 깊이가 있고 교양이 있으며, 가벼운 말이나 남용보기만 하는 자는 그만큼 피상적이고 품격이 떨어집니다.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지도 살펴보라.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자는 솔직하고 당당한 성격입니다. 눈을 피하거나 다른 곳을 보며 말하는 자는 소심하거나 무언가 숨기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지 자신의 말만 하려 하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음식에 대한 평가와 표현 방식에서도 그 사람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맛있다는 표현을 자연스럽고 진심으로 하는 자는 솔직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지나치게 칭찬하거나 과장하는 자는 아첨하는 성향이 있을 수 있고, 비판적이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자는 내면이 메마르거나 표현 능력이 부족합니다. 정약용은 음식을 대하는 마음이 세상을 대하는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했으니 이를 명심하라. 함께 음식을 준비하거나 설거지하는 과정도 세심히 관찰하라. 솔선해서 도와주는 자와 시킨 일만 하는 자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정성껏 하는 자와 대충 하는 자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약용은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에서 그 사람의 성실함과 협동심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는 사회성이 좋고, 혼자 하려 하거나 회피하는 자는 이기적이거나 게으릅니다. 특별한 음식이나 비싼 음식을 대하는 태도도 자세히 살펴보라. 겸손하게 감사하며 받는 자는 마음이 바르고 감사할 줄 압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거나 과시하려는 자는 교만하거나 허영심이 강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는지 혼자만 먹으려 하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새로운 음식이나 낯선 음식에 대한 태도도 그 사람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처음 보는 음식도 시도해 보려는 자는 변화에 열려 있고 호기심이 많으며 도전 정신이 있습니다. 익숙한 것만 고집하거나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자는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며 편견이 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람이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태도와도 직결됩니다. 음식값을 계산하고 지불할 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먼저 지갑을 꺼내려 하는 자와 남이 낼 길을 기다리는 자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정확히 나누어 내려는 자와 대충 계산하려는 자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약용은 작은 돈에서 보이는 마음가짐이 큰 일에서의 신의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신뢰성을 알 수 있습니다. 팁을 주는 방식이나 거스름 돈을 받는 태도에서도 그 사람의 성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정중하게 주고받는 자는 예의가 바르고 함부로 하거나 무관심한 자는 배려심이 부족합니다. 또한 계산에 실수가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차분히 이야기하는 자는 이성적이고 화를 내거나 과도하게 반응하는 자는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합니다. 식사 후 뒷정리하는 모습을 꼼꼼히 살펴보라. 자신이 쓴 그릇을 정리하고 식탁을 깨끗하게 하려는 자는 책임감이 있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압니다. 그냥 일어나 가버리는 자는 자신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뒷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인격과 교양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사용한 냅킨이나 휴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보라.
정리해서 버리거나 가져가는 자는 깔끔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버리고 가는 자는 무책임하고 주변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상을 차리고 정리하는 과정에서의 움직임도 관찰하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자는 계획성이 있고 일처리 능력이 좋습니다. 어수선하게 하거나 비효율적인 자는 체계성이 부족하고 계획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협조하여 하는지 혼자만 하려 하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술자리에서의 모습은 더욱 확실하고 적나라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적당히 마시며 분위기를 즐기는 자와 과도하게 마시는 자, 술을 권하는 방식, 거절하는 방식, 취했을 때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자제력과 본성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술은 그 사람의 가면을 벗겨내는 가장 확실한 도구라 했습니다. 평소에 감춰왔던 성격이나 감정이 술자리에서는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술을 따르고 받는 예의도 세심히 살펴보라. 두 손으로 정중히 따르고 받는 자는 기본 예의가 몸에 배었고 한 손으로 하거나 무관심한 자는 예의가 부족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잔 상태를 살피며 채워주는지 자신만 마시는지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입니다. 취기가 올라왔을 때의 변화를 주의 깊게 보라. 평소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자는 일관성 있고 자제력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자는 평소에 억압하고 있던 것이 많거나 이중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실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관찰을 통해 당신은 상대방의 성격, 가치관, 습관, 교양 수준, 인간관계에서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전하는 이 지혜는 단순히 남을 판단하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밥을 먹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밥을 먹지만 그 밥을 먹는 모습에서 군자와 소인이 갈린다고. 진정한 군자는 혼자 먹을 때나 여럿이 함께 먹을 때나 변함없는 품격을 유지합니다. 소인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본색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타인을 관찰할 때도 한 번의 식사만으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라. 여러 번 다양한 상황에서 지켜본 후 종합적으로 평가하라. 또한 당신 자신도 항상 바른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라. 정약용은 밥상머리에서의 교양이 곧 그 사람의 전체적인 교양이며 작은 예의에서 큰 인품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깊이 알고 싶은 상대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져보라. 그것이 그 사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사업 파트너든 결혼 상대든 깊은 우정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든 식사 자리에서 보인 모습이 가장 진실에 가깝고 신뢰할 만합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사람의 진면목은 밥 먹는 모습에서 가장 명확하고 솔직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8가지. 정약용이 말한 나이가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8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정약용이 18년의 긴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첫 번째,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고단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견디며 극복해 갈 뿐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고달파도 내 18년 유배 생활만 하랴. 정약용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이를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어려움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니
이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삶의 자세입니다. 두 번째, 공부가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한 생에 500권의 책을 읽기도 어려운데 나는 500권의 책을 썼다. 그것은 내가 늘 공부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연의 시간을 학문 정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더 어려워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약용은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성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부는 젊은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사람을 사귈 때 나이를 묻지 마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될 뿐 나이나 직위는 중요하지 않다. 정약용은 나이나 지위에 관계없이 사람의 인품과 덕성을 중시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롭거나 훌륭한 것은 아니며 젊다고 해서 배울 것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인연은 나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마음의 통함에서 비롯됩니다. 편견 없는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네 번째, 성공에 집착하지 마라. 나는 벼슬길에 있던 때보다 유배지에 있을 때 더 큰 이름이 있었다. 인생에서의 깨달음은 성공보다는 실패했을 때 더 크게 배울 수 있었다. 정약용의 진정한 업적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 유배지에서 고난받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성공에만 매몰되면 진정한 가치를 놓치기 쉽습니다. 실패와 좌절도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며 때로는 성공보다 더 큰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사람을 의심하지도 말고 너무 믿지도 마라. 나는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이었고 자라서는 국사를 함께 논하던 사람들에 의해 유배되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정약용은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불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나친 의심도 지나친 믿음도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한탄하지 마라. 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수원화성을 지었다. 아무리 나이 들어도 노력만 하면 스스로 배워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정약용은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적인 건축물인 수원화성을 설계하고 건설했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학습과 도전 정신의 결과였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생에 여유가 없다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유배지에서 차를 즐겼다. 내 마음에 사심이 없다면 하늘에서 복이 내린다. 정약용은 가장 어려운 처지에서도 차를 마시며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여유는 물질적 풍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에서 나옵니다. 사심 없는 맑은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적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누군가를 위해 주었다고 생색내지 마라.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면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내가 아끼는 누군가가 잘 되어도 생색내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베풀문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남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보상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진짜 선행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원수와도 같았던 이기경의 가족을 도왔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인격자는 선행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을 절대 서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정약용은 늙어간다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고 지혜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신체적 변화들을 단순히 쇠퇴로 보지 않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가르침으로 해석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것들은 보지 말고 필요한 큰 것들만 보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눈에 들어와서 때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야가 제한되는 것은 오히려 축복일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잡다한 것들에 신경 쓰느라 정작 소중한 것들을 놓치는 일이 줄어듭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말은 듣지 말고 필요한 큰 말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청력이 떨어지는 것을 단점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정약용은 이를 다르게 봤습니다. 쓸데없는 험담이나 부정적인 말들을 걸러내고 정말 의미 있고 필요한 말들만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모든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느라 마음이 어수선해지기 쉽지만 나이가 들면서 선별적으로 듣게 되는 것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가 시리게 되는 것은 연한 음식만 먹고 소화에 부담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을 즐겨 먹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가 약해지고 시려지는 것은 몸이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음식을 원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단순히 치아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을 위한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게 되어 전체적인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성급하고 무모하게 앞만 보고 달려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걸음이 느려지는 것은 인생을 더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라는 자연의 지혜입니다. 성급한 판단이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한 실수를 줄이고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정신이 깜빡거리게 되는 것은 살아온 세월을 다 기억하지 말고 좋은 기억과 아름다운 추억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정약용은 이를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살면서 겪었던 모든 아픈 기억, 괴로웠던 일들, 후회스러운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희미해지고 대신 좋았던 기억들, 행복했던 순간들이 더 선명하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음의 평안을 위한 자연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약용은 노화 현상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인생의 후반부를 더 지혜롭고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한 자연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젊음에 집착하기보다는 나이 듦의 의미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 정약용은 사람이 부와 권력을 얻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위험한 현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거나 힘이 생기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가볍게 알고 사람을 우습게 보고 조금 낫다고 잘난 체합니다. 이는 성공한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이란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고 편을 갈라 제 편만 좋아합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에만 관심을 갖게 되고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만 어울리며 배타적인 집단을 형성하기 쉽습니다.
이는 시야를 좁히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신기하고 괴상한 것에 관심을 쏟고 무턱대고 제 주장만 우기고 새로운 것과 괴상한 것을 혼동합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때로 특별해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혁신과 단순한 기행을 구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견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올바른 판단력을 잃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람들은 다릅니다.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복된 일이라 생각하며 재산을 소중하게 알고 남에게 베풀고 돈을 낭비하진 않지만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부를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현명하게 관리하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을 아끼면서도 동시에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자신의 삶을 위해 일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돈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봅니다.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재물을 활용합니다.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돈을 지배하는 진정한 부자의 모습입니다. 정약용 자신도 고위관직에 있을 때와 유배지에서 가난하게 살 때 모두 경험했기 때문에 부와 권력의 양면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이 많을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남이 내게 함부로 군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라.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합니다.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고 아랫사람이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남이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한 기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이 나를 약하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상처받았다면 무심코라도 웃지 마라. 무례한 사람에게는 제대로 대응해야 다음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응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눈빛으로도 불쾌함을 드러내라. 무례한 태도에는 웃지 않고 노려봐주는 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비결입니다.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말하라.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말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소소하고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말하면 훨씬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말끝을 흐리지 마라. 말끝을 흐리면 상대방에게 자신감이 없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경박함을 끊어라. 한두 끼 굶고 빚적 마르거나 한 끼 배불리 먹고 금세 표가 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의 일입니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군자의 몸가짐이 아닙니다. 이랬다 저랬다 감정의 기복이 잦은 것은 내면의 수양이 그만큼 부족한 탓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고 가라앉지 마라.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도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표면의 물결뿐입니다.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않습니다. 이처럼 깊은 속내를 지녀 경박함을 끊어라. 큰 그릇이 되어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 안절부절 못합니다.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하면 덩달아 좋아합니다. 문제는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마라. 내 스스로 떳떳하면 누가 뭐라 해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라. 날마다 진보하여 큰 그릇이 되려거든 호연한 기상을 길러라. 말의 무게. 내가 나를 업신여기는 행동을 하니까 남들도 나를 업신여깁니다. 실없이 칭찬하면 말이 무게를 잃습니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의 한마디는
아랫사람의 인생을 들었다 놓았다 합니다. 좋은 말도 가려서 하고 충고도 살펴서 하라.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힙니다. 뜻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릅니다. 유익하지 않은 말은 스스로 삼켜라. 어른의 말이란 100마디의 고민을 한마디로 삼키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말들이 내 입안에 맴돌 때는 내 것이지만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나를 휘두르는 주인이 됩니다. 나는 내가 한 말에 스스로 영향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연지기를 길러라. 악행은 작더라도 저지르지 말고 선행은 작더라도 실행하라. 모든 일은 너그럽게 처리하면 나중에 복이 옵니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열흘 동안 근심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고로 호연지기를 가져야 합니다.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군자는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 없고 거짓이 없을 때만 깃드는 거룩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떳떳한 마음을 가져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도 편치 않는 마음을 가져라. 재산이 없어도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탐욕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바른 자세의 힘. 바른 자세야말로 강력한 소통수단입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말의 설득력이 높아지고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바른 자세만으로도 당당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가 바르면 인생도 밝아집니다. 바른 자세로 앉을 때 낯빛이 바르게 되고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으면 단전에서부터 머리로 뜨거운 기운이 밀고 올라옵니다. 허리를 숙이거나 등을 구부리면 기운은 다시 흩어져 버립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명심해야 할 것들. 길은 정해지면 바꿀 수 없지만 걸음은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며 겪는 세월 가운데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인생 또한 음악이 그러하듯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로 어우러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 말라. 물가에서 물고기를 바라기만 하는 것은 돌아가서 그물을 짜는 이만 못합니다. 천하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합니다. 천하에 읽기 쉬운 것에 나만한 것이 없습니다. 공부할 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미리 포기하느냐? 배신자를 알아보는 방법.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게 작게 배신을 당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절친한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도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지만 나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배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배신자는 독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독사는 한 방울의 독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배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한마디의 거짓말 한 번의 행동으로 당신의 마음을 깊이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배신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계획적인 배신자와 비계획적인 배신자입니다. 계획적인 배신자는 처음부터 당신을 배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속이고 당신의 신뢰를 얻은 후 당신을 배신합니다. 반면에 비계획적인 배신자는 처음부터 당신을 배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배신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야박한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얼마나 충실하고 인정 많고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나를 섬기더라도 그들은 결국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립니다. 아침에는 따뜻하게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가워지고 맙니다. 인연을 맺는 지혜.
인연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인연인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만나서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맺은 인연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인연은 서로를 가볍게 대하고 서로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사람은 사계절을 만나야 안다고 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곡식이 자라고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곡식보다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인연을 어떻게 쉽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맺은 인연은 바람과 같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니 처음부터 가벼운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연을 맺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인연을 맺으려고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옷깃만 스치면 인연이라고 하지만 옷깃만 스친 사람들까지 모두 인연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스치고 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인연으로 삼으려 하면 오히려 좋은 인연에게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인연을 너무 가볍게 맺지 말아야 합니다. 적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 정약용의 위대함은 그가 남긴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서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 국가와 사직에 봉사하는 관리가 되고자 했습니다. 조정의 그 어떤 직책도 결코 헤어날 수 없는 당쟁의 회오리에도 정약용은 절대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 일에만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당파를 떠나 고른 인재 등용을 정조에게 건의해 시파와 벽파 모두의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 그는 적을 포용하는 넓은 가슴의 소유자였습니다. 이기경은 정약용을 최전선에서 공격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의 공격과 탄핵은 집요해 거의 원수지간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런 이기경조차 포용했습니다. 그가 유배를 떠나자 그의 가족을 위로했고 그가 상을 당하자 부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탄핵과 모함 상소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탄핵 상소문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정약용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목표점이 여느 관리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념적으로 성리학적 집권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조선의 학풍을 백성을 위한 실질적인 삶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는 실학으로 개혁하려 했습니다. 그러기에 당파와 문벌 학문계보는 중요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백성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그에게 나머지는 종속 변수였을 뿐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들. 나에게 다가오는 기회는 매일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기회임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9가지 일은 모두 악한데 한 가지 일이 착하다 해도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듯이 9가지 일은 모두 착한데 한 가지 일이 악하다면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져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은혜는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는 그의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성인과 광인을 가르는 것. 사람은 감정의 동물인지라 늘 허물이 뒤따릅니다. 허물이야 누구든 없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허물이 있을 때 이를 돌이켜 뉘우치는가 아니면 없던 일로 덮어두는가에 따라 성인과 광인이 갈립니다. 성인은 끊임없이 자신을 돌이켜 반성하여 나날이 향상하는 사람입니다. 광인은 제 재주만 믿고 남의 탓만 하며 투덜대다 제풀에 주저앉는 사람입니다. 성인의 길로 갈까 아니면 미치광이의 길을 따를까? 뉘우침이란 한 단어에 그 갈림이 놓여 있습니다. 참된 성공의 길.
당신이 성공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할 일과 미루어도 좋을 일을 분간하는 것이 부지런함의 출발입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는 늘 안 좋습니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도 좋을 일을 열심히 하면 죽으라고 애를 써도 거둘 보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말하라. 아무리 깊이 생각하더라도 말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말끝을 흐리지 마라. 말끝을 흐리면 상대방에게 자신감이 없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세 번째, 좋은 습관을 길러라.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습관이 행동이 되는 것이고 행동이 우리 인생이 됩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 진정한 어른은 살아온 경험과 겪어온 세월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늘 휘청거리기 때문에 그 중심을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혼잣말을 하더라도 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절제하고 단정함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그렇다고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는 말라. 작은 상자에 큰 물건을 억지로 담으려고 하면 부서지고 맙니다. 사람의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했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탁월함이란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바른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존재입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일 자체가 어른이라는 증거입니다. 어른스러움이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월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세월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그 나이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어른으로 사는 것의 최소한의 조건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성인이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이켜 반성하며 나날이 향상되는 사람들입니다. 광인이 제 자신의 재주만 믿고 탄식만 하며 투덜거리다가 제풀에 지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압니다. 나의 모자란 점을 깨닫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혹시 그대가 보통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는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삶의 걸림돌을 극복하는 법.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나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깨닫는 과정은 나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끝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내일을 잇는 다리입니다. 오늘을 고치지 않고서 내일이 다를 거라 생각하지 말라. 초연함이란 무덤덤해지는 것이 아니라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기적은 힘차게 내디딘 첫걸음에서 시작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내디딘 마지막 걸음에서 완성됩니다. 성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포기 하나뿐입니다. 인생은 속도를 경쟁하는 시합이 아닙니다. 출발선이 다르다고 해서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자기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 반대로 합니다. 하나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생각하기를 포기하면 살아가는데 급해집니다. 그러니 삶이 사납게 닥쳐올수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당장의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세상살이의 지혜. 아침에 햇볕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저녁 때 그늘이 먼저 지게 되고
일찍 피는 꽃들은 그 시듬 또한 빠른 것입니다. 밉게 본다면 잡초 아닌 풀이 없을 것이고 곱게 본다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을 것이며 털려고 하면 먼지 없는 이가 없을 것이고 덮으려고 든다면 못 덮을 허물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퍼붓고 싶다면 한 번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화를 다스리는 방법.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으면 그 분노는 자기 몸을 망치는 도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엎드려 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앉아 있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들입니다. 근면과 성실의 가치. 근면함 속에 항심이 싹틉니다. 항심은 삶의 든든한 뒷심입니다. 작은 상황 변화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항심이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직분을 알아 맡은 일에 충실한 것이 근면의 시작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닫고 생각을 깊게 하여 옳은 것을 가려내는 것을 힘써 배워라. 그리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라. 덕은 닦고 갈아야만 쌓이고 복은 선행을 쌓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뒤따릅니다. 사람으로서 성인이 아니고서야 누가 허물이 없겠습니까? 허물이 있더라도 능히 고쳐야만 더욱더 훌륭해집니다. 공정함을 유지하는 지혜. 비판과 비난을 구분해야 합니다. 칭찬과 아첨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미워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좋아도 잘못은 당당히 비판하라. 패거리 짓기는 공부에 가장 으뜸가는 도적입니다. 공정함을 잃으면 학문도 없고 인간도 없습니다. 공정하게 말했는데 삐딱하게 받으면 토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편을 갈라 말하고 덩달아 부안해동하면 가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나만 옳고 남은 틀린 이치는 없습니다. 다 좋고 무조건 나쁜 것도 없습니다. 대공무사의 마음을 길러야 합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에 대처하는 법. 지혜로운 사람은 화복의 조짐을 미리 내다보기에 눈앞의 희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놓이는 상황에 매여 웃고 울고를 반복합니다. 즐거움은 다 누리려 들면 안 됩니다. 반만 누려라. 괴로움으로 자신을 짓누르지도 마라. 상처가 깊어야 슬픔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끝까지 가면 뒷감당이 안 됩니다. 슬퍼하되 비탄에 빠지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즐거워도 도를 넘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이 두 감정의 저울질을 잘해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 때의 마음가짐. 가진 것이 많아지거나 힘이 생기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가볍게 알고 사람을 우습게 보고 조금 낫다고 잘난 체 합니다. 좋은 것만 보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들고 편을 갈라 제 편만 좋아합니다. 신기하고 괴상한 것에 관심을 쏟고 무턱대고 제 주장만 우기고 새로운 것과 괴상한 것을 혼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복된 일이라 생각하며 재산을 소중하게 알고 남에게 베풀고 돈을 낭비하진 않지만 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고 돈이 자신의 삶을 위해 일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겸손과 감사의 마음. 생각은 눈빛으로 담기고 세월은 주름으로 새겨집니다. 얼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얼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가고 싶을 때 절제하고 두려울 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탁월함이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을 바닥으로 잡아끄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적응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체념입니다. 오르막길은 어렵지만 끈기로 성취할 수 있고 내리막길은 쉽지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길이 멀다고 해서 거꾸로 걸을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품격. 어려운 상황에서의 식사 모습을 특별히 주목하라. 음식이 부족하거나 맛이 없을 때, 불편한 환경에서 먹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불평 없이 주어진 음식에 감사하며 잘 먹는 자는 인생의 어려움도 잘 견뎌낼 것입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투덜거리거나 짜증을 내는 자는 다른 일에서도 참을성이 부족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들어합니다. 음식점이나 식당에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볼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자는 기본적인 인격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는 자는 계급의식이 강하거나 교만합니다. 정약용은 약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짜 인품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라. 정약용은 외적 자세와 내적 마음가짐의 연관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른 자세야말로 강력한 소통수단이라고 봤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면 말의 설득력이 높아지고 심리적으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바른 자세만으로도 당당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세가 바르면 인생도 밝아집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로 몸의 자세가 마음의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바른 자세로 앉을 때 낯빛이 바르게 되고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으면 단전에서부터 머리로 뜨거운 기운이 밀고 올라옵니다. 허리를 숙이거나 등을 구부리면 기운은 다시 흩어져 버립니다. 이는 동양의학의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바른 자세는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그것이 정신적 건강으로 이어집니다. 움츠러들거나 구부정하게 있다면 뭔가 제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불편함의 원인을 찾기 전에 먼저 지금 앉아 있는 자세를 바로 잡아라. 고쳐 앉는 것만으로도 판단이 맑아지게 됩니다. 자세는 생각보다 우리의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땅에 서 있거든 수직으로 바로 서라. 서 있는 몸이 지면과 수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몸이 한쪽으로 기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긴장과 경직이 초래됩니다. 자세를 바로 하라.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도 바른 자세로 이겨내라. 자세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대변합니다. 호연지기를 길러라. 정약용이 가장 중시한 덕목 중 하나가 바로 호연지기입니다. 호연지기란 천지에 가득한 의로운 기운을 말하며 이는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기운을 의미합니다. 악행은 작더라도 저지르지 말고 선행은 작더라도 실행하라. 모든 일은 너그럽게 처리하면 나중에 복이 옵니다. 한때의 분함을 참으면 열흘 동안 근심을 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고로 호연지기를 가져야 합니다.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때부터 힘들어집니다. 군자는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 없고 거짓이 없을 때만 깃드는 거룩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떳떳한 마음을 가져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도 편치 않는 마음을 가져라. 재산이 없어도 떳떳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탐욕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호연지기는 하늘을 우러르고 땅을 굽어봐도 떳떳한 마음입니다. 마음에 부끄러운 일이 없고 거짓이 없을 때만 깃드는 거룩한 기운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이라도 사욕에 눈이 팔리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호연지기가 사라지면 그때부터 헛된 인생이 됩니다. 사람은 마음에 든 것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물이 새는 항아리에는 아무것도 못 담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해도 한번 믿음을 잃으면 깨진 독입니다. 빈천한 처지에서 말만 그럴듯하면 사람들이 더욱 천하게 봅니다. 호연지기가 있어야 가슴이 쫙 펴집니다. 꾸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근면함 속에 항심이 싹틉니다. 항심은 삶의 든든한 뒷심입니다. 작은 상황 변화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항심이 있어야 합니다. 각자의 직분을 알아맡은 일에 충실한 것이 근면의 시작입니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을 갖고 생각을 깊게 하여 옳은 것을 가려내는 것을 힘써 배워라. 그리고 배운 것을 바탕으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라. 덕은 닦고 갈아야만 쌓이고 복은 선행을 쌓아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선행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뒤따릅니다. 사람으로서 성인이 아니고서야 누가 허물이 없겠습니까? 허물이 있더라도 능히 고쳐야만 더욱더 훌륭해집니다. 자기 안의 화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으면 그 분노는 자기 몸을 망치는 도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흥분해서 자제력을 잃는다면 결코 그릇이 큰 사람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엎드려 눕고 옆으로 삐딱하게 서고 아무렇게나 앉아있고 이리저리 굴러다니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몸을 움직이는 것, 말하는 것, 얼굴빛을 바르게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마음을 기울여야 할 것들입니다. 정약용은 감정 조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그가 분노나 원망에 휩싸였다면 그토록 많은 학문적 성과를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했고 그것을 통해 역경을 오히려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어른이 되는 길. 지금 나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했다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탁월함이란 완성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꾸준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완성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바른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는 존재입니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일 자체가 어른이라는 증거입니다. 어른스러움이란 나답게 사는 것입니다. 세월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세월에 끌려다니지도 않고 그 나이에 맞게 사는 것입니다. 어른으로 사는 것의 최소한의 조건은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성인이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이켜 반성하며 나날이 향상되는 사람들입니다. 광인은 제 자신의 재주만 믿고 탄식만 하며 투덜거리다가 제풀에 지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압니다. 나의 모자란 점을 깨닫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혹시 그대가 보통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는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얻은 기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인생은 속도를 겨루는 시합이 아닙니다. 세월을 견디고 비바람을 버텨야 나이테가 쌓이니 조급해하지 말라. 살아가면서 겪는 세월 가운데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삶의 걸림돌을 극복하는 근본 원리. 삶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결국 나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깨닫는 과정은 나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 끝에는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와 내일을 잇는 다리입니다. 오늘을 고치지 않고서 내일이 다를 거라 생각하지 말라. 초연함이란 무덤덤해지는 것이 아니라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기적은 힘차게 내디딘 첫걸음에서 시작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내디딘 마지막 걸음에서 완성됩니다. 성공의 길은 다양하지만 실패의 길은 포기 하나뿐입니다. 인생은 속도를 경쟁하는 시합이 아닙니다. 출발선이 다르다고 해서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을 정하고 자기의 속도로 나아가면 됩니다. 용기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 반대로 합니다. 하나의 길이 막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흔들리는 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생각하기를 포기하면 살아가는데 급해집니다. 그러니 삶이 사납게 닥쳐올수록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당장의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라. 배신자를 알아보는 방법.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게 작게 배신을 당한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절친한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도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지만 나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등을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박해 보여 모아두었던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이후로 내 연락을 피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이후로는 사람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줘봤자 또 나를 배신하진 않을까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나에게 베푸는 호의에 다른 속내가 있진 않을까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소중한 인연도 놓치게 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배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뒤통수를 칠 배신자를 알아보는 방법을 미리 들어두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배신자는 독사와 같습니다. 독사는 한 방울의 독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배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한마디의 거짓말, 한 번의 행동으로 당신의 마음을 깊이 상처 입힐 수 있습니다. 또한 독사는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배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당신을 해칠 수 있는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신은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아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입니다. 배신은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배신자를 알아볼 수 있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는 배신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배신자를 알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배신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친구, 가족, 연인, 동료 등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배신은 신뢰를 깨뜨리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의심이 가는 행동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배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신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신뢰를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배신자를 피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배신자가 당신의 삶에 들어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그 사람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배신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계획적인 배신자와 비계획적인 배신자입니다. 계획적인 배신자는 처음부터 당신을 배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속이고 당신의 신뢰를 얻은 후 당신을 배신합니다. 반면에 비계획적인 배신자는 처음부터 당신을 배신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간적인 충동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배신합니다. 배신자는 왜 당신을 배신하는 것일까요? 배신자의 심리는 다양합니다. 첫째, 질투입니다. 배신자는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질투해서
당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노입니다. 배신자는 당신에게 상처를 받았거나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서 당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기심입니다. 배신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넷째, 두려움입니다. 배신자는 당신에게 들통날까봐 두려워서 당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무너지고 맙니다. 배신은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계를 파괴하고 고통을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배신을 피하고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배신자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배신자를 알아보고 예방하는 것은 당신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행동하고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야박한 사람은 절대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얼마나 충실하고 인정 많고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나를 섬기더라도 그들은 결국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립니다. 아침에는 따뜻하게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차가워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야박한 사람들과 가까워지지 마라. 인연을 맺는 지혜. 인연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인연인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너무 쉽게 만나서 너무 쉽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맺은 인연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런 인연은 서로를 가볍게 대하고 서로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인연은 깊이가 없고 서로가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볍게 맺은 인연이라서 서로에게 별로 애정이 없습니다. 옛날부터 사람은 사계절을 만나야 안다고 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곡식이 자라고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곡식보다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인연을 어떻게 쉽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맺은 인연은 바람과 같이 사라질 가능성이 크니 처음부터 가벼운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인연을 맺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인연을 맺으려고 서두르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항상 혼자서 마음을 다 주고 진심으로 대했지만 결국 상처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사람들과는 인연을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과 진실한 소통을 하면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지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이 모두 인연이 아닙니다. 옷깃만 스치면 인연이라고 하지만 옷깃만 스친 사람들까지 모두 인연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스치고 가는 사람들을 모두 다 인연으로 삼으려 하면 오히려 좋은 인연에게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인연을 너무 가볍게 맺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잘 계산하고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한 인연과의 소중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스치고 가는 인연은 무심히 지나쳐야 합니다. 평소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치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과 인연을 가볍게 맺으면 결국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면 좋지 않은 인연들 때문에 내 삶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피해를 본 시간과 감정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몇몇 진실한 인연들만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낸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은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시간과 돈 그리고 능력 등 인간에게 주어진 자원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양한 기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는 것은 곧 다른 기회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회는 인연을 맺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좋은 인연도 있었고 나쁜 인연도 있었습니다. 나쁜 인연인 경우에는 인연을 끊으며 후회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인연이 아닌 인연들 때문에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람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인지 상대가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조금씩 사람을 잘 가려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자주 보면 소중함을 잊기 쉽고 소중한 것도 자주 대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고 물과 공기도 그렇습니다. 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음식은 우리 몸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만나는 인연은 우리 마음을 만듭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어렵게 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가불언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멀리 하기도 어려운 관계를 말합니다. 서로 간의 거리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됩니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의 거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남녀 간의 만남도 그렇고 친구나 선후배와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너무 친하게 대하면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상대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나의 모든 것도 상대에게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아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상대의 단점이나 비밀까지 다 알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조금은 모르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서 주로 생기는 법입니다. 적을 포용하는 넓은 마음. 정약용의 위대함은 그가 남긴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서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진정 국가와 사직에 봉사하는 관리가 되고자 했습니다. 조정의 그 어떤 직책도 결코 헤어날 수 없는 당쟁의 회오리에도 정약용은 절대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 일에만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당파를 떠나 고른 인재 등용을 정조에게 건의해 시파와 벽파 모두의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 그는 적을 포용하는 넓은 가슴의 소유자였습니다. 이기경은 정약용을 최전선에서 공격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의 공격과 탄핵은 집요해 거의 원수지간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런 이기경조차 포용했습니다. 그가 유배를 떠나자 그의 가족을 위로했고 그가 상을 당하자 부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탄핵과 모함 상소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탄핵 상소문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천주교 신자였기에 사랑하는 마음에 그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정약용은 정삼품 벼슬까지 지냈고 최고의 권력인 정조를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는 권력의 속성을 누구보다 정약용이 잘 알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정약용이 권력을 손에 쥐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은 그의 학문적 배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목표점이 여느 관리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념적으로 성리학적 집권 이데올로기에 매몰된 조선의 학풍을 백성을 위한 실질적인 삶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는 실학으로 개혁하려 했습니다. 그러기에 당파와 문벌, 학문계보는 중요치 않은 문제였습니다. 오로지 국가와 백성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그에게 나머지는 종속 변수였을 뿐입니다. 그는 남인으로서 정치와 권력에 몸담은 귀한 경험, 학자로서의 수많은 연구, 지방관을 지내면서 눈여겨본 풍부한 행정 경험, 화성 신축 과정에서의 건설과 조제 등에 관한 연구 등, 즉 자신의 모든 것을 후대에 남겼습니다. 자신을 알아준 군주인 정조의 죽음과 억울한 유배 생활, 둘째 형의 유배와 셋째 형의 사형 등 관리로서 개인적으로 닥친 불행을 긍정적 자산을 남길 수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중세의 유일한 르네상스맨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인 것처럼 어쩌면 정약용은 조선 후기에 유일한 근대적 사고를 소유한 개혁주의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조선 최고의 불운한 천재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가르침.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긴 유배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모든 가르침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단순히 과거의 가르침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약용의 삶과 철학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가 보여준 굳건한 의지와 포용하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중한 자선입니다. 길은 정해지면 바꿀 수 없지만 걸음은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며 겪는 세월 가운데 똑같은 날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인생 또한 음악이 그러하듯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로 어우러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 말라. 물가에서 물고기를 바라기만 하는 것은 돌아가서 그물을 짜는 이만 못합니다. 천하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합니다. 천하에 읽기 쉬운 것에 나만한 것이 없습니다. 공부할 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없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왜 미리 포기하느냐? 생각은 눈빛으로 담기고 세월은 주름으로 새겨집니다. 얼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얼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더 가고 싶을 때 절제하고 두려울 때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탁월함이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을 바닥으로 잡아끄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적응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체념입니다. 오르막길은 어렵지만 끈기로 성취할 수 있고 내리막길은 쉽지만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길이 멀다고 해서 거꾸로 걸을 수는 없습니다. 아침에 햇볕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은 저녁 때 그늘이 먼저 지게 되고 일찍 피는 꽃들은 그 시듬 또한 빠른 것입니다. 밉게 본다면 잡초 아닌 풀이 없을 것이고 곱게 본다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을 것이며 털려고 하면 먼지 없는 이가 없을 것이고 덮으려고 든다면 못 덮을 허물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그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퍼붓고 싶다면 한 번쯤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용서를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나에게 다가오는 기회는 매일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는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기회임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9가지 일은 모두 악한데 한 가지 일이 착하다 해도 그를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듯이 9가지 일은 모두 착한데 한 가지 일이 악하다면 착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한 걸음씩 내디져라.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하고
은혜는 사람을 따르게 하고 기쁨은 사람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는 그의 향기에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약용 선생의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남겨준 이 귀중하고 깊은 가르침을 절대 잊지 말고 평생 간직하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해시태그 당신이 성공 못하는 3가지 이유. 정약용이 제시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는 단순한 성공 법칙이 아니라 삶의 근본적인 자세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할 일과 미루어도 좋을 일을 분간하는 것이 부지런함의 출발입니다. 이 판단을 잘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는 늘 안 좋습니다.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안 해도 좋을 일을 열심히 하면 죽으라고 애를 써도 거둘 보람이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중요하고 긴급한 일보다는 쉽고 재미있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소셜미디어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의미 없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당장은 즐겁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공부하거나 운동하거나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가꾸는 일은 당장은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성과를 가져다 줍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이 원칙을 지켰습니다. 절망하거나 원망하는데 시간을 쓰는 대신 학문 연구와 저술 활동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유배 기간 동안 그의 가장 중요한 저작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말하라. 아무리 깊이 생각하더라도 말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말끝을 흐리지 마라. 말끝을 흐리면 상대방에게 자신감이 없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해서 침묵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설령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발전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끝을 흐리는 습관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이런 말버릇은 상대방에게 확신이 없다는 인상을 주고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비춰집니다.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고 신뢰를 얻는 방법입니다. 정약용 자신도 당시 주류 학문인 성리학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당당하게 제시했습니다. 그의 실학사상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신념을 분명히 표현했고 그 결과 후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상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습관을 길러라. 타고난 본성은 모두 비슷하지만 습관이 차이를 만들게 됩니다. 습관이 행동이 되는 것이고 행동이 우리 인생이 됩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선천적 능력보다는 후천적 노력을 더 중시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좋은 습관이 없으면 그 재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재능이라도 꾸준한 좋은 습관을 가지면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이란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책을 읽는 습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 감사한 일들을 기록하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인생의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정약용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에도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학습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분량의 공부를 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놀라운 학문적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남이 내게 함부로 군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라. 정약용의 인간관계 철학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와 직결되어 있다는 깊은 통찰입니다. 내가 행동하는 대로 남들은 나를 대합니다.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이유는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윗사람이 나를 능멸하고 아랫사람이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매우 냉철하면서도 실용적인 관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자신을 함부로 대할 때 그 상대방만을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먼저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본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부터 고쳐야 합니다. 나에게는 남이 범접할 수 없는 당당한 기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이 나를 약하게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당당한 기상이란 허세나 오만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원칙을 지키며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위엄을 말합니다. 이런 기상을 가진 사람은 굳이 큰 소리를 내거나 위협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상처받았다면 무심코라도 웃지 마라. 무례한 사람에게는 제대로 대응해야 다음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억지로 웃거나 괜찮은 척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상대방에게 나를 더 만만하게 보게 만들 뿐입니다. 무례한 행동에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대응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눈빛으로도 불쾌함을 드러내라. 무례한 태도에는 웃지 않고 노려봐주는 것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비결입니다. 말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감정은 정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침묵하면서 미소 짓는 것은 동의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말하라. 아무리 깊이 생각해도 말하지 않으면 생각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소소하고 진부한 의견이라도 당당하게 말하면 훨씬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살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의견이 없는 사람, 주체성이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말끝을 흐리지 마라. 말끝을 흐리면 상대방에게 자신감이 없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말끝을 흐리는 것은 만만하게 보이는 지름길입니다. 하고 싶은 말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당당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하고 신뢰할 만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이러쿵저러쿵 한다고 안절부절해서도 안 되고 내가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남들이 칭찬한다고 우쭐해서도 안 됩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말고 홀로 굳건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자신의 중심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무겁게 움직여라. 행동을 무겁게 하되 제대로 무거워지지 않으면 더욱 무겁게 하도록 애써야 합니다. 경박하고 가벼운 행동은 사람을 가볍게 보이게 만듭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무게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느리게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중하고 의미 있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일이 틀어진다면 스스로를 반성할 뿐 남을 탓하지 말고 내 스스로 떳떳하게 밀고 나가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의견을 굽히지 말고 나가라.
또한 나 자신을 업신여기지 마라. 내가 나를 두고 업신여기면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나를 무시합니다. 실없이 남들을 칭찬하면 그 말은 진정성을 잃습니다. 근거 없이 비방하면 비난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에 남들도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하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지 마라. 밥 한 끼 굶었다고 신경질을 내거나 한 끼 배불리 먹었다고 금세 행복해하는 것은 천한 짐승들이나 하는 행동입니다. 감정의 기복은 내면의 수련이 그만큼 부족한 탓에 생기는 것입니다. 상황의 작은 변화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 말고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마라.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들뜨거나 가라앉지 마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물결의 표면뿐입니다. 정작 깊은 물속은 거센 바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매사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깊은 속내를 지니고 경박함을 끊어라. 말과 생각을 맑게 하라. 정약용은 말과 생각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바로 올바른 말과 맑은 생각이었습니다. 좋은 말과 좋은 생각은 나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사람이 자주 하는 말과 생각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며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는지를 돌아보면 우리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불만과 불평의 말을 계속하면 결국 나의 삶은 불평의 연속으로 이어질 것이며 좋은 생각과 말을 계속하면 나의 삶은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를 넘어서는 깊은 철학입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유익하지 않은 말은 스스로 삼켜라. 어른의 말이란 100마디의 고민을 한마디로 삼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다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진정한 어른은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하고자 하는 말들이 내 입안에 맴돌 때는 내 것이지만 입 밖에 나오는 순간 나를 휘두르는 주인이 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고 그 말이 가져올 결과들을 우리가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나는 내가 한 말에 스스로 영향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부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에 휘둘리지 말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우리의 뇌에 그대로 입력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나아가 행동까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언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박힙니다. 생각 없이 한 행동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말의 무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막중한 법입니다. 특히 지위가 높아질수록 영향력이 커질수록 말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한마디 말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사려 깊지 못해 원망을 사고 재앙을 부릅니다. 내가 뱉는 말이 나의 그릇이 됩니다. 그릇에 무엇을 담는가는 오롯이 나만의 몫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신이 한 말이나 약속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거짓말이나 이상한 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군자의 행동이 아닙니다. 지키지 못할 말이라면 뱉지 말고 뱉은 말은 목숨을 다해 지켜라. 약속은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반드시 삼가라. 남을 꾸짖는 말을 하지 말라.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이 자신을 꾸짖어도 대꾸조차 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 않으면 마음이 맑고 한가롭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악한 사람이 자신을 꾸짖으면 다른 꾸짖는 말로 대꾸합니다. 이렇게 대꾸를 하면 입에 불이 붙는 것처럼 뜨겁고 끓습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하늘을 향해 침을 뱉는 것과 같이 도리어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하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습관을 가져라.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말이 정말 필요한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 나 자신에게 해가 되지는 않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가르침. 인간은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은 공허한 말이 아닙니다. 시간과 돈 그리고 능력 등 인간에게 주어진 자원은 모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양한 기회들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는 것은 곧 다른 기회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회는 인연을 맺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몇 진실한 인연들만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낸다고 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자주 보면 소중함을 잊기 쉽고 소중한 것도 자주 대하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고 물과 공기도 그렇습니다. 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음식은 우리 몸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만나는 인연은 우리 마음을 만듭니다. 친한 사람일수록 어렵게 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가불언의 법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까이 하기도 어렵고 멀리 하기도 어려운 관계를 말합니다. 서로 간의 거리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긴 유배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모든 가르침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지혜는 단순히 과거의 가르침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약용의 삶과 철학은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가 보여준 굳건한 의지와 포용하는 마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중한 자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약용 선생의 깊은 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가르침들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산 정약용이 남겨준 이 귀중하고 깊은 가르침을 절대 잊지 말고 평생 간직하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